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4월이 가장 여행 다니기 좋은 시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여행이 쉽지는 않을 타이밍 같아요. 그래도 여행 가능하면 한번 다녀오시고요. 저는 일단은 동네 벚꽃이라도 구경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할 때 이게 거의 91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좀 많이 많이는 아닌데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벌써 이제 김프가 10%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김프를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김프가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30% 40% 정도 된다 그러면요. 그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거래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레드 캔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저는 이제 비추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본인 계획대로 이제 그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코인베이스 API인데요. 제가 코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이게 코인베이스 API XRP 백엔드 작업 그 용어는 맞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의견을 쭉 보니까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다, 예전에 있던 기록이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코인베이스에서 XRP가 재상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큰 뉴스 호재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크라켄도 당연히 재상장을 한다고 보고요. 그 다른 나라들도 이제 하나씩 다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위스 라이크 거래소, 물론 이제 XRP 거래가 상당히 미미한 거래소였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마음 놓고 재상장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장 브로커나 XRP 상장하는 거래소들도 상당히 이제 좋아할 겁니다.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거래소 큰 수익원이 코인 상장이니까요. 특히나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포텐셜이 있는 코인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차트를 봤는데요.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XRP가 65센트에서 위클리를 마감했습니다. 이게 거의 2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80센트가 이제 허물어지면은 실제로 차트적 관점으로도 꽤 많이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달러 이상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차트로 보는 XRP는 워낙 리또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확실히 100%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도 일단은 80센트가 깨지면은 이제 실제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레미 호가님의 트위터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거, 이게 Preliminary Injunction, 이제 요게 키워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지난 2주간 트레이드마크 바이올레이션 케이스, 상표권 침해 소송권 때문에 상당히 바빴는데 이번에 Preliminary Injunction을 통과돼서 기분이 상당히 좋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Preliminary Injunction의 뜻이 뭐냐면요, 한국말로 하면요, 예비적 금지 명령 구제입니다.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송이 이어지더라도 만약에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을 받았다, 법원에서, 그러면은 받은 쪽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을 리플 소송권에 대입을 해 보자면요. 나는 궁금한 게, SEC가 정말로 리플사가 법을 어겼다면은 예전에 다른 SEC 소송권에서는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을 신청을 했었는데 SEC가 왜 이번엔 안 했을까? 팩트가 없어서 프리리미너리를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SEC가 이 케이스에서 힘이 없다라는 사인이라고 본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왜 안 했나?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을, 그거는 sign of SEC strength, SEC의 힘이 약하다고 본다, 이제 이런 말이고요. 제가 이쯤에서 조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살짝 음모론적인 관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이 골드만삭스에서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신 거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현재까지도 골드만하고 커넥션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요, 골드만삭스는 자산관리 고객에게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려고 준비 단계에 와 있습니다. Close to offering Bitcoin and other digital assets.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시면요, 꼭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사가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기사가 지금 나온 지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3월 30일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이미 준비 끝났다는 소리라고 보셔야 돼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현재 이제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당연히 포함해서 그동안에 이 회사들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이제 코인들 매집을 많이 끝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앞으로 고객 관리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제이 클레이튼을 앞세워서 작년 12월 달에 리플사한테 소송을 크게 걸었습니다. 그 사이에 골드만삭스는 XRP 매집을 많이 하고 이번 소송이 끝나면서 여러 호재로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려는 수작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레이스케일 따라하면서 이미 많이 사뒀던 거, 이제 그거는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매집 많이 했다는 코인, 제 생각으로는 ZKC, 호라이즌, 체인링크,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XRP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얘가 지금 이런 말 했네? 이거 사야겠다, 이 코인 사야겠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여러분들처럼 일반 투자자이고 그냥 관심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공부를 하고 결정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지금 보면 이런 거 보면 정신이 되게 없잖아요. 이건 뭐지? 이거 왜 떨어졌어? 이건 왜 올랐어? 이런 거 던 프로토콜 지금 오늘 사이에 68%가 올라갔는데 2017년도에 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공유로 세상을 바꾼다. 이거 정말 엄청난 기술이다. 뭐 바람 엄청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나게 펌핑 많이 하고 이제 완전히 현재까지 바닥을 기다가 다시 그냥 펌핑용으로 지금 소재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올해 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거는 결국 펌핑용 이런 코인들은 덤 프로토콜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그냥 펌핑용 재료, 세력의 그 돈벌이, 그리고 물론 뭐 개인들로 돈은 벌 수 있지만요. 그런 재료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관점이 앞으로 정말로 살아남고 실제 사용처가 늘어남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되는 코인은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중에 두세 개 정도 프로젝트가 세상을 많이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뭐가 아무리 나 얼마 벌었다, 나 이거 해가지고 했다, 뭐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항상 본인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손해가 있더라도 확실히 타격이 훨씬 덜할 겁니다.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중에 하나인 헤이즐넛입니다. 맛있네요. 요즘에 혹시 코인 투자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재밌는 게 지나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코인 이야기가 종종 들려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막 잡코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막 중간에 이상한 사람처럼 끌 수도 없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가정주부님들이나 대학생들이 불장에서 새롭게 유입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불장 끝난 거다.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력들 관점에서 보면은 마지막 타겟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면은 빤스런 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이 뉴스가 4월 6일에서 4월 6일 청문회가 리플사 소송에 있어서 큰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4월 6일에 무슨 청문회가 있냐면요, 리플사가 SEC에게 왜 비트랑 이더는 증권이 아니냐는 요청에서 전화로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기 자꾸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motion to disclose, motion to seal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알아두시면 그래도 편한 게 motion이라는 말이 법률상에서는요, 판사한테 어떤 동작을 취해달라, 모션을 취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게 한 이틀 전에 이거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4월 6일날 미국에 시작이 되고요. 이제 관련 뉴스는 관련 기사는 한 4월 7일, 8일이면 분명히 뜰 것 같은데요.
이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EC 변호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요, 분명히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사실상 비트는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일부가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확실히 분산화된 자산이고요. 이제는 이제 아무도 이제 부정을 못하는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더를 어떻게 얘기할 건가?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혹시 SEC 힌맨이랑 제이 클레이튼이 이더리움은 재단이 돈을 많이 줘서 증권이 아니고 리플사는 빵형이 돈 달라 그랬는데 안 줬으니까 증권이 아닙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여기 답변 진짜 잘해야 되는 게 판사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SEC가 저는 SEC 변호사가 이번에도 또 똥볼 제대로 한번 차길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리플사, XRP 쌓였던 호재들을 정말 수십 수백 개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상장도 남아 있고요. XRP 뭐 만불간다 이런 거로 이제 퍼드가 상당히 많이 조성돼 있고 아직도 XRP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12대시 관련 사용처 관련 뉴스, 플레이어 파이낸스, 기타 등등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호재가 하나씩 터지면요, 이번에 XRP 정말로 투덩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불장에 분명히 찬스가 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늦게 오더라도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계속 홀드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5 정도부터는 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니신 분도 많겠지만요. 그래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필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장일수록 정신 차리고요. 더 차분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업되지 마시고요. 항상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잘 성퇴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